세 번째 시간인가요? 두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요. 남는 게 있어. 다행입니다. 뭐 순순해 알았다. 순순해 이렇게. 순순해 순위가 뭐요?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합회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할인기법이다.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이. 우리 시험에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줬더라고요. 이런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출제자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 출제하신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 여기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필요하지만 회계적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냈더라고요. 5입니까? 없습니까? 5죠. 5.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할인율이 필요한 거예요. 할인기법이니까. 얘는 할인기법이 아니죠. 그래서 할인율이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합회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서는 뭐 현가란 말, 할인이란 말, 할인율이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우리가 투자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투자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 분석사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물어보지 않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동안 나왔던 거 순수내 그다음에 현가 들어간 것은 합회 시한가치 고려한다. 할인율이 필요하다. 좀 있으면 이제 순현가법, 내부수익법에서 할인율이 뭐냐고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할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가끔씩 물어봐요. 한 3번 물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겐또 취소. 그래서 여러분 통밥으로 한번 맞춰봐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순현가법. 이 순현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야. 그걸 3번 냈다고. 그러니까 왜 우수한 방법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순현재가치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 2개 순현재가치법하고 내부수익법 이 2개 이 2개 가지고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투자 분석할 때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수익법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야. 뭐가 합리적이다? 순현가법이 합리적이다. 선생님 왜 그러는데 그거 지금 물어보지 마. 그런 심학습할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순현재가치법이 순현가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라고. 왜 그럽니까? 안 물어봐. 혹시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가장 먼저 있던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 자, 이제 순현가법, 수익성률법, 내부수익법 이제 공부할 건데 이제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처음 듣는 거라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순현가법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 봐봐요. 이 순현재가치법에서 공부할 내용이 그럼 필기 노트 보면 5가지 써놨다고. 근데 이제 기본서 보면 더 복잡해. 막 계산 문제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순현재가치법에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라고. 이거 2번. 2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3번에 순현가법의 특징 이렇게 나오고 뭐 할인율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까지는 이것만 알아도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순현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순현가가 뭐냐고 물어봐. 순현가가. 이게 순현가가 뭐냐고. 그러니까 순현가의 개념하고 계산 문제 물어보는데 작년에는 계산 문제 물어봤어요. 그럼 개념과 계산 문제가 5대5로 물어봐. 5대5. 이 개념을 5번 물어봤다면 계산도 5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순현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현가. 그러면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는데 수익성 지수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요 수익성 지수가 뭐냐고 물어봐. 수익성 지수의 개념과 계산 문제가 역시 5대5로. 작년은 수익성 지수의 계산 문제 물어봤다고. 작년에 한 문제를 계산 문제 주면서 순현가도 구해라, 수익성 지수도 구해라 이렇게 같이 냈다고.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 여기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부수익법이 있어요. 내부수익법도 필기노트 보면 뭐 자세히 막 설명이 났어요. 자세히 그 설명이 났는데 그것은 이제 논리적인 거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내부수익법에서는 이 내부수익률이 뭐냐고를 가장 잘 물어봐요. 그럼 내부수익을 계산해봐라.
내부순위 개념 요 둘 중에서 계산 문제는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이것도 눈만 크게 떠 맞출 수 있게끔 나누기만 하면 맞출 수 있게끔. 근데 요 개념 있죠? 요 개념이 열 몇 번을 내요. 열 몇 번. 요 개념이 열 몇 번 내는데 여기에 이거라고요. 여기. 여러분 필기노트는 박스는 없어요. 제가 요 필기노트 박스 없는 제가 중에서 박스를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부순위법에서 오늘은 내부순위는 뭔가 요것만 알고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논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우면 그거는 저런 게 하나보다 하고 제가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결론. 그거만 알면 돼. 논리적으로 하는 게 힘들면. 자, 순현자치법이 있고 수익성지수법이 있고 내부순위법이 있어요. 순순해가 있네. 순순해. 그럼 이 순순해의 공통점은요. 합의 시장가치 고려한다. 할인기법이다.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의미하셨죠? 그게 공통점이야. 그럼 이 순순해에서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가 뭐냐.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수익성지수가 뭐냐.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율이 무슨 말이냐. 요거 물어본다고. 그럼 요거 물어보면 전부 다 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 요 두 개를 써놓은 거예요. 요거.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 투자 분석한다기 봐요. 그럼 이 부동산 투자 분석하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들어올 권리 예상되는 금액, 현금 유입액하고 현금 유출액을 비교하는 거야. 투자 분석은. 다만 순순해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니까 현가를 만들어서 비교한다는 소리야. 현가. 그러니까 요 세 개 전부 다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순현가가 나오든 수익성 지수가 나오든 내부순위 나오든 현가란 말이 빠지면 틀린 지문이 된다고. 지금까지는 그걸 가장 많이 낸다고. 볼래요? 그러면 순현가는 현금 유입액, 현금 유출액 이렇게 나왔어요. OX, X.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 중에서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순위 순순해서 가장 중요한 말은 꼬리표에 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다고. 그럼 이거 볼래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 거다. 현가가 있어야 돼.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온가 X인가 봐봐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을 차감한 것이다. OX, X. 현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이 세 가지는 현가가 있어야 될까? 할인기법이니까. 합의 시장가치 고려하니까. 할인기법이니까. 현가란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2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됐어요. 순현가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현가란 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현가란 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순현가법에서 지금까지 나온 이론적으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현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도 마찬가지고 내부순위법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뒤에 현가가 있어야 된다. 현가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먼저 알고 가게요.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법. 저는 이제 순현가법 그러는데 정식 이름은 순현자치법이요. 그럼 순현가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라고요? 순현가. 순현가가 뭐냐고 물어봐. 순현가가 뭐냐고 요거. 그럼 순현가가 나오면 현금, 유입액, 현가, 현금, 유출액, 현가. 저는 이제 유입, 유출이라고 하지만 유입을 수입, 유출을 지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현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현가. 자, 그러면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익성 지수법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수익성 지수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요거 물어본다. 요거. 그럼 수익성 지수가 뭐냐면 요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법 세 가지 공통적으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써놓는 거야. 여기도 현금, 유입액, 현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쓴다고 이렇게 써.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뭐냐면
순현가는 요거 빼는 거 이렇게 빼는 거. 요거 빼는 것을 순현가라고 그래. 그럼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뺀 값이다. OX 5. 됐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써놓고 이러고 빼면 순현가인데 이렇게 나누는 거 요걸 수익성 지수라고 그래. 그럼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이다. 그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를 잘 물어보는데 순현가 나오면 현금 유입액 현가, 현금 유출 현가를 써놓는다고. 어차피 투자 분석은 현금 유입액하고 현금 유출액을 비교하는 거야. 수입하고 여기 수입이잖아요. 요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하는 건데, 근데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 이거는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그럼 순현가법은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한다? 현가가 붙어야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 현가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현가가. 그러면 순현가법이든 수익성지수법이든 모든 투자 분석 기법은 결국은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순현가법이니까 현가를 말을 붙여서 뒤에 붙여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빼는 거 순현가. 그럼 수익성 지수도 이 뒤에 현가를 말을 붙여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누는 거 수익성 지수. 됐죠? 이렇게. 자, 이제 내부 수익률법.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법인데, 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뭘 물어본다? 내부 수익률이 뭐냐고 물어봐. 그럼 내부 수익률 하기 전에요. 이 수익성 지수 봐봐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를 나눈 거죠. 그 나누기는 분수식이잖아요. 분수식 이렇게. 분수식. 그래서 이제 분수식을 만들자고.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 유출의 현가를 나눈 거, 이거 수익성 지수라고 한다고. 예?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럼 내부 수익률이 뭐냐고를 10번 넘게 물어봤다 했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수익률도 뭐가 나와야 돼? 현금 유입액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가 나와야 돼 이렇게. 현가가 없으면 틀린 말이야. 현가가 이렇게 현가. 그래서 요거 빼는 것은 순현가고 나누는 것은 수익성 지수고 이렇게 같게끔 만들어주는 거 요걸 내부 수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 개념을 물어보는데 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를 써놓고 뺐다, 순현가, 나눈다, 수익성 지수, 같게 한다, 내부 수익률. 됐죠? 응.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현가가 있어야 돼. 현가. 현가 없으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앞으로 도출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 건데 여기 지문 한번 봅시다. 지문. 24회 때 출제했던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3번 지문 한번 봐봐요. 3번 지문. 3번 지문 24회 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내부 순위랑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가 있어야 되겠죠. 그잖아요. 내부 순위랑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과 요 과자인데 와랑했네. 현금 유출액을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OX. X. 뭐가 빠졌어요? 현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틀렸죠?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틀린 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번 봐요. 순현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현가 있어야 되죠.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OX. 근데 그럴 일이 발생하자고 살짝 웃었던 거야. 이게. 이거 OX예요. 왜 X래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X가 나왔을까? 제가 이거 읽을 때 살짝 웃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X라고 나올 것 같아서 웃은 거야. 왜 웃었냐면 제가 나는 상상 못했는데 월요일 날 학원에서 이거 하는데 여기에 틀렸다고 크게 대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현가가 없대. 그래서 웃은 거야. 현가가 없다는 거야. 현가 없지 현가. 근데 여기 있네 현가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살짝 웃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대답해보면 어떡하냐고.
자, 요 1번 지문 다시 가볼게요. 순현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꼬리표에 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가 있잖아. 현가가 현재 가치니까. 그러면 현금 유입에서 들어오는 돈에서 유출, 나가는 돈을 뺀 겁니다. OX? 28회 때 이게 답이었어요. 28회 때 뭐라고 했냐면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에 3번 지문이 나왔어요. 이거 옳은 지문. 이게 답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거 4개 지문 몰라도 이거 옳은 말이잖아요. 이거 답이었죠. 이렇게. 그때 이것도 같이 나온 거예요. 2번도.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무조건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이 나오면 그러면 뒤에 현가는 말이 붙어야 된다. 됐죠? 됐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어려움 하지 말라고. 어려움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듣는 거니까 순현가, 순현가 이제 알았다. 뒤에 현가가 있어야 된다. 수익성 지수도 현가가 있어야 된다. 내부 수익도 현가가 있어야 된다. 그거까지 하면 돼.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순현재가치법은 이런 거요. 이 부동산 순현재가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자. 그러면 순현재가치법이 뭔데? 이 부동산의 순현재가치라는 게 있는 거라고. 그걸 계산하겠다는 소리야. 그걸 계산했더니 순현가가 0보다 크게 나왔대. 또는 0이 나왔대. 그러면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순현가가 0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이게 순현가법이야. 그럼 여기 이제 순현가법의 개념인데 그러면 도대체 순현가가 뭐냐? 그래서 순현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고. 요거 물어본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순현가의 개념과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데 5대 5로. 그럼 순현가의 개념은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다. 근데 꼭 유입이라 할 필요 없어요. 꼭 유출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수입, 지출, 비용 그러면 된다고. 그럼 순현가는 총 수입의 현가에서 총 비용의 현가를 뺀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3번은 제가 표시 안 해놨는데 필기노트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그거는 지금 수준을 벗어났어요. 그래 지금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총 비용의 현가인데 이 총 비용의 현가를 다른 말로 투자 금액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현가를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투자 금액은 현재 시점에 나가는 거니까. 이게 순현가. 그러면 순현가법의 특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의 특징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순현가법은 할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할인율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그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순현가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이 뭐냐고 물어봐요. 투자자의 요구수익이래요. 재투자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재투자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순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만 나오면 돼. 요구수익만.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뭐다? 요구수익이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OX, X. 요거 뭐요? 요구수익이라고. 그러면 이 요구수익이 할인율이니까 요구수익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이거 했잖아요. 요 할인율.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이거 배웠죠? 오늘 처음 배울 때 이거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했잖아요. 그러면 요 현재 가치인데 순현가. 순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요게. 현재 가치. 그럼 요 현재 가치 크기는 할인율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요 순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뭐요? 요구수익이라고. 요구수익. 그러면 이 요구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지겠죠. 그럼 요구수익이 높아지면 순현재 가치는 낮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분위기 안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하라는 소리예요. 요것만. 제가 그러잖아요. 요 내용이 어려우면 지금 하지 말라고. 요것만 하시라고 일단. 그러면 할인율이 요구수익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 5번 지문이 한 3번 나왔죠.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니라도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구수익률,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OX?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자, 이 정도. 자, 이제 순현가법 끝났습니다. 순현가법은 할인기법이다. 순현가가 뭐냐고 물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 뺀 것이다. 이게 이제 순현가야. 순현가법이야. 자, 그러면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법은 이 부동산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럼 순영가법에서는 뭘 구해든가요? 순영가.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이 부동산에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뭐냐고 물어보죠. 이렇게 작년에는 물론 계산 문제 냈지만 비중이 5대5. 개념 한 번 나오면 계산 문제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럼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주식한 거 써놓고 나누는 거야. 나눈 거. 나눈 거. 여기에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가 시험에 등장을 하면 이걸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여기 현가를 빼는 방법.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액을 현금 유출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뭐 X? X. 무조건 수익성 지수에도 지문에 나오면 수익성 지수가 지문에 나오면 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돼. 현가 없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의미 아셨죠? 그럼 현가가 이렇게 붙었네. 붙었으면 무조건 옳은 지문은 아니라고. 요 분자 부모를 바꾼다고. 입자하고 출자를 바꿔주는 거야. 여기 출, 요걸 입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꼬리표에 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현가 없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지문은 아니라고. 왜? 분수식은 분자 부모 바꿔서 내니까.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다. 그럼 요거 볼래요? 요거 이제 어떻게 출제했나 28회 때 28회 때 출제한 거 봐봐요. 수익성 지수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현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 현재 가치 나왔습니다. 그러면 옳은 말이다. 그러면 안 돼. 일단 옳은 말이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민법이 말이야. 민법으로 하면. 근데 여기에 없대 이게. 이 현재 가치가 없대. 그럼 확정적으로 틀린 거야. 확정적으로. 선생님 개로 맞아 진짜 머리 아파 죽겠다. 민법까지. 짜증난다. 이렇게. 응? 그럼 요 현재 가치가 나왔으니까 일단 옳은 말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따져봐야지. 분자 부모 바꿨는가. 수익성 지수든 순영가든 내부 순위든 유입액이 먼저 나와야 돼. 유입액. 이거 유입액 먼저 나오죠. 유입액. 그리고 유출액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여기를 보면 지출이 먼저 나와버린 거야. 투자 지출에 함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에 함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 지수가 쟁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분자 부모를 바꿔버렸다고. 의미하셨죠? 그래서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나오는 순간 먼저 현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분자 부모 바꿨는가를 보고 입이 먼저 나와야 돼. 수입이. 그리고 지출이 나중에 나와요. 지출이. 유출이 됐어요.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는 걸 모르겠다. 응? 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거 말하니까요. 순현가, 현금 유입액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써놓고 빼는 것이다. 요거 나누는 게 뭐다? 수익성 지수다. 갖게 하는 걸 뭐다? 내부 순위라 한다.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순위 전부 다 뒤에 현가 없으면 틀린 말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근데 필기노트 없죠. 왜? 잘 안 물어보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도 할인율도 요구순위래요.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도 뭐다? 요구순위라고. 둘 다 순영가법도 요구순위이고 수익성 지수법도 요구순위래요. 자, 이번에는 내부순위법으로 갑니다. 자, 내부순위법은 이 부동산 자, 질문해 볼게요.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가장 먼저 뭘 계산해야 돼요? 순영가. 순영가를 계산해서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순영가법이에요. 그러면 순영가법에서 순영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순영가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순영가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뺀 겁니다. 그러면 된다. 수익성 지수법으로 구한다. 이거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한다.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수익성 지수법이야.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돼. 이거 하려면. 그럼 수익성 지수가 뭔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수익성 지수가 뭔데? 현가가 있어야 된다.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를 써놓고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뒤에 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분자 부분 바꾸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끝. 이번엔 이 부동산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타당성 분석한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뭔지 모르지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 부동산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라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부동산 투자 분석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을 하고 있다. 하고 싶다. 그럼 나의 요구 수익률이 10%야. 나의 요구 수익률이. 여러분의 요구 수익률도 1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의 요구 수익률이 10이야.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8%다. 그럼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여기에 12가 나왔다. 그러면 나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게 나오죠. 그럼 투자하겠다. 여기에 내부 수익률법이야.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내부 수익률하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내부 수익률이 도대체 뭘까? 내부 수익률. 지난주에 이런 거 배우는 거 봐봐요. 지난주에 수익률 3개 배웠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요거 했죠. 요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요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기대 수익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부 수익률이 뭔데요? 필기노트는 자세히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그거 무시. 그거 무시하라고. 그럼 내부 수익률의 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의 개념과 계산 문제 물어보는데 계산 문제 딱 한 번. 그럼 개념은 열 몇 번 나왔다 했잖아요. 자, 개념은 내부 수익률이든 아니 순현가든 수익성 지수든 내부 수익률이든 무조건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써놓는다고. 그리고 뺀다. 순현가, 나눈다, 수익성 지수. 이렇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 할인율 필요 없어요. 그냥 같게 만드는 거 그러면 돼요. 그게 내부 수익률.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1억이고 현금 유출 현가가 1억이다. 같아졌죠? 그러면 순현가는 몇일까? 0.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빼는 거니까. 그럼 순현가는 0 된다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결국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나눈 게 뭐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써놓고 나눈 게 수익성 지수야.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 1억, 현금 유출 현가도 1억이면 수익성 지수는 몇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 여기에 내부 수익률이야. 자, 내부 수익률 정리해 봅시다.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하는 거. 그럼 순현가는 몇? 0.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거. 이게 내부 수익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거. 시험 지문에 순현가가 나오는 순간 뒤에 0이 나와야 돼. 0. 1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OX, X. 작년 시험 문제야. 내부 수익률이란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다. OX, X. 순현가 뒤에는 0 나와야 되고 수익성 지수 뒤에는 1 나와야 돼. 자, 이게 내부 수익률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내부 수익률법은 무조건 내부 수익률이야. 순현가법은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고 이 3, 4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좀 더 깊은 내용을 배울 건데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순현가법에서는 모두 다 요구 수익률만 나와야 돼. 다른 거 나오면 틀린 말이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만 나오고 내부 수익률만 나오고 그게 결론이야. 자, 예. 이번 순환까지 제가 목표했던 것은 다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출됐던 지문 먼저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아까 봤던 거예요. 수익성 지수가 나왔습니다. 1번은 봤고 수익성 지수 나왔습니다. 현재 가치 나왔으니 일단 오른말. 그러니까 분자 부분 바꾸는 거 봐야죠. 유입이 나와야 되는데 수입이 나오는데 지출이 나왔죠. 그럼 분자 부분 바꾼 거죠. OX, X. 4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OX, X. 순현가를 0으로 하는 할인율이다. 내부 수익률
순영가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근데 순영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틀렸잖아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5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죠.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알고 가야 될 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5번째 하는 것 같아. 순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현금 유출 현가, 수익성지수 이거 나누는 거, 내부 수익은 같게 하는 거, 순현가를 0으로 하는 거, 수익성지수를 1로 하는 거, 이게 기본이야. 이것만 알고 가면 돼 지금. 나 그거 다 하는데 그러면 순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만 나온다는 거,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만 나온다는 거. 제 욕심 또 부려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 뭐다? 순영가법. 왜? 몰라. 자, 이제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 해볼게요.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어림셈법은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이라고 그래. 저 어림셈법에서 어림은 대충이야, 대충.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해서 현재가치 만들고 복잡해요. 근데 얘는 현재가치 만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한다 해서 어림셈법. 어림셈법에서는 뭘 시험해내냐면 여기 승수가 4개 나오고 수익률이 4개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 승수의 분수식을 알고 있는가. 그거 물어봐요. 분수식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분수식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볼까요?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는데 그 총소득 승수의 분수식만 알면 문제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는 게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총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이 역수관계 아니 총자산 회전율이 총소득 승수하고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관계 있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의 수식은 알 필요는 없어요. 왜? 총소득 승수를 알면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역수니까 분자분모를 바꾸면 되니까. 분자분모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4가지 수식만 지금 알면 돼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요거 입문과정에 요거 했던가요? 안 했죠. 안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입문과정에서 이걸 했으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요거 수식 어떻게 만드는가만 보면 된다고. 이제 그거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 이제 승수가 나오면 다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눈을 크게 좀 떠셔. 눈을 크게. 오늘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앞으로 이제 1시간 한 20분 남았는데 모든 걸 쏘아붓고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라고 그냥 편하게. 그럼 총소득 승수가 나오면 이 분수식 만들 때 총소득 승수에서 승수, 이 승수 앞에 말이 총소득이죠. 총소득. 그럼 승수는 이렇게 분수식이야, 분수식. 분수식이고 이 총소득 승수에서 승수 앞에 말이 총소득이죠. 총소득을 분모로 보내는 거야, 분모. 선생님, 분모는 요 밑에 총소득. 이렇게. 그러면 요 위에가 분자야. 그러니까 분자만 우리가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인데 순영업소득 승수인데 영업은 주로 생략하고 순소득 승수 이렇게 불러요. 그 분수식 만들 겁니다. 그 분수식. 그러면 승수 앞에 말이 순영업 소득이야. 순소득이라고 이해했죠? 그럼 여기 순소득을 이 분모 밑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여기 순소득. 그러면 여기 분자는 이제 뭐가 채워줘야 돼. 분자는. 분모는 다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요거. 세전연금 수지 승수. 세전연금 승수는 승수 앞에 말이 세전연금 수지. 그럼 여기는 세전, 현금, 수지 또는 흐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만들어주면 되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승수 앞에 말이 세후 현금 수지.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분모로 세후 현금 수지. 그리고는 우리는 분자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승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 여기 분자에 들어갈 말은 총투자이게 총투자에.
그러니까 분자는 승수에서 이 승수 4개에서 분자는 투자액이야. 다만 총 투자액이냐 지분 투자액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면 순소득 승수 총 투자액.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지분 투자액. 이제 결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승수 나왔습니다. 승수 나오면 승수 앞에 말을 밑으로 보내고 위에 분자는 투자액이다. 다만 총 투자액이냐 지분 투자액이냐 그 차이가 있다. 그럼 이 소득 나온 거예요. 소득. 소득 나온 것은 총 투자액이야. 수지 나온 것은 지분 투자액이라고. 아까 이거 봤을 건데. 기억이 없죠? 영업현금으로 할 때, 영업현금으로,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영업현금으로 할 때 1, 2, 3하고 4. 4가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이고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이다. 그죠? 이거잖아요. 소득이 나오면. 총소득 승수 소득. 순소득 승수 소득. 그럼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뭐 나왔습니까? 수지.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그 말이에요. 그 말.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 암기됐으면 여기는 역수관계 있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역수관계 있다. 요거 지금 안 되니까, 요건 안 되니까 지금 하지 말고, 요거 안 되니까 지금 요건 할 필요 없고, 자, 뭐 사례 나왔으니까 사례는 좀 이따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하지 말라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요 수식 만드는 거.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수식 만들었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 지문에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지분 투자 나오면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에서는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 총 투자액에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틀린 말이라는 소리야. 이해했죠? 그러면 총소득 승수가 나오고 총 투자액이 나왔어요. 총 투자액이 나왔다고 해서 총소득 승수에서 총 투자액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말 아니에요. 왜? 분수식이잖아. 분수식이니까 분자분모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자 바꾼다. 자, 보자고요. 총소득 승수 나왔습니다. 총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 이렇게 나왔어요. 무조건 틀린지만. 총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눴다. 그러면 옳은 말이야. 근데 총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분자분모 바꾸고 있으니까. 의미 아셨죠? 그럼 여기 세전현금 수지승수, 세후현금 수지승수에서 시험에 나올 때, 이 두 개 나올 때 총투자액이라고 따라 나오면 O일까 X일까? X가 되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 네,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다 됐으면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는 게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 수식은 분자분모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총투자액을 총소득을 총투자로 나눈 값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 총투자액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그럼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산 환원율이 역수관계야. 그럼 종합자산 환원율은 순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건데 이 총투자액을 말 안 쓰고 부동산 가격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 분수식을 외울 필요 없잖아요. 왜?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산 환원율이 역수관계 있다면 알면 그럼 이 순소득 승수가 수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종합자산 환원율 나오면 분자분모 바꿔주면 되니까. 의미하셨죠? 다만 종합자산 환원율은 이거는 종합을 생략하고 자본 환원율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 자본 생략하고 그냥 환원율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순소득 승수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순소득 승수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본 해수기간 나오고. 자본 해수기간. 자, 이것만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본 해수기간 나왔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랍니다. 그럼 이거 투자한다면 내 돈 10억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부동산에서 연간 순영업 소득이
1억이 나올 걸로 추정된답니다. 그럼 요거 주면서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소득 승수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여기 순소득 승수가 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는 이렇게 나눈 게 순소득 승수잖아요. 순소득 승수 수식 만들어 볼까요? 승수 앞에 말 순소득이 분모로, 위에는 총투자예요.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10억, 1억, 그럼 몇입니까? 10. 순소득 승수는 10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 내 돈 10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이 부동산이 나에게 1억을 갖다 준다는 거야. 그럼 요 10억이라는 자본을 회수할 때, 빼낼 때 몇 년 걸리냐 이 말이에요. 10년. 이걸 그래서 요걸 이제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고. 자본 회수 기간.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자본 회수 기간 몇 년이요? 10년. 그럼 만약에 여기에 2억 나온다고. 2억 나오면 그럼 여기가 2. 그럼 여기 몇 년? 5. 여기도 5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하고 뭐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본 회수 기간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고. 자, 1억, 10, 그다음에 10년 이렇게. 자, 3번. 종합 자본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그러면 종합 자본 환원율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종합 자본 환원율이 나왔습니다. 그 뭐하고 역수관계 있어요?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잖아요. 그럼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종합 자본 환원율은 10분의 1이야. 그럼 몇 퍼센트? 10%. 됐죠? 이걸 우리 시험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다고.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이고 자본의 수가는 10년이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본의 수기간은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지. 그러면 승수가 높으면, 승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다. 승수가 높으면 자본 회수 기간이 길까 짧을까? 길죠. 이걸 짧다고 냈다고. 승수가 높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은 짧다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죠. 자, 너무 어렵게 했어요. 요거 수식만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수식만. 지금은 수식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지문 봅시다. 지문. 1번.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OX, X 볼 것도 없어요. 순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 나온다. 지분 투자 나왔으면 그 뒤에 보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 뒤에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됐지? 이게 그러면 안 돼. 요거 나오는 순간 너 틀렸다. 그러면 된다고. 오케이? 2번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옳은 말이야. 그다음에 세전 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OX? 그래? 요 수식 만들어 볼까요? 야, 눈빛 많이 안 좋아지네. 속으로 오늘 괜히 왔네. 그래. 자, 세전 현금 흐름 승수 분수식 승수 앞에 말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수지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럼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OX? 자, 3번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 총투자액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학정적으로 맞는 거 아니죠? 뒤까지 봐야지. 세후 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OX? X. 세후 현금이라 총소득. 이렇게. 이게 지분 투자액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여기 지분 투자액 나오면 4번 아까 봤던 거 요거.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의 시간 몇 년? 10년. 환원율은 10%. 맞죠? 자, 순소득 승수하고 같은 말.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자, 좀 힘들어도 여기까지 하면 이제 투자는 끝나니까 이제 보자고요.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분석법은 몇 가지 비율 수식 암기하는 거예요. 수식. 그럼 이 비율 분석법에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 네 가지를 해볼 건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자 찍기 한번 합시다. 대부 비율, 그다음에 지분 비율, 부채 비율, 4번 부채 감당률, 4번 부채 감당률. 요 네 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뭘까? 4번. 요거는 거의 매년 나와, 매년. 요 부채 감당률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제가 부채 감당률부터 해볼게. 부채 감당률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신다고 요거 나오면. 왜? 좀 머리가 아프잖아, 지금.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뭔가? 요 수식 알아야 돼, 수식. 혹시 요거 안 외우신 분은 요거 외울 때 봐요. 제가 이거 말하고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 안 했는데 요거 외울 때 요거 외우잖아요. 요거 외울 때 여기다 이렇게 줄 하나 그어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줄 하나 이렇게. 그럼 줄 하나 그으면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 나눴죠? 요 분수식을 부채 감당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매년 거의 나오는데 요거 영업현금으로 공부하다가 순용업소득과 부채 서비스 사이에 줄 하나 그어서 분수식을 만들어 버려라. 그걸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수식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투자론 끝나면 이제 좀 쉬워져요. 물론 감정평가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이런 말이에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조폭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저리 가라. 니 나 감당할 수 있나 그러잖아요. 그거야, 그거. 제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건데 근데 이게 20억짜리. 그래서 내 돈은 자기 자본, 다른 말로 지분, 다른 말로 이걸 자본, 요게 10억이야, 10억. 그럼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와야 돼. 타인 자본, 저당, 부채, 요게 10억이라고. 그럼 이런 말이잖아요. 2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할 건데 나는 10억밖에 없으니까 은행에서 10억 빌려와야 된다. 그럼 이렇게 빌려와서 투자한다면 은행 돈을 갚아야 되죠.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 그럼 요 10억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란 소리야. 그럼 요 1억을 갚아낼 수 있을까, 이 부동산이? 그럼 요 상가 부동산인데 요 상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갚을 때 이 상가에서 나온 순용업소득으로 이 부동산 나온 순용업소득으로 과연 1억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거라고. 그럼 이 부동산에서 이제 영업을 하면 순용업소득이 나올 건데 이 순용업소득이 여기 1억 8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순용업소득 1억 8천으로 부채 서비 1억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부채 감당률이야. 이렇게 분수씩 나눈 거, 이걸 부채 감당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란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의미가 있습니까? 오라고. 여기 다 흐트러졌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순용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입니다. 요거 분수식 읽을 때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용업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용업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자, 이거는 옳은 말인 거 봐봐요. 요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요. 그 순용업소득 2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 부채 감당률이 몇입니까? 2죠, 2억을 1억으로 나누니까 2죠? 자,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자, 부채 감당률은 요 부채 감당률 2가 나왔어요. 2가.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OX? 2배잖아, 2배. 순용업소득 2억이고 부채 서비스 1억이면 부채 감당률 2죠. 그 부채 감당률 2란 말은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다? 2배란 소리야. 그럼 여기에 3억이 되면 이건 3이 되죠. 그러면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다? 3배입니다. 그 말이야. 그 배수라고, 배수. 이렇게. 자, 가장 잘 나온 거 요거야, 요거.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대. 이 사례는 부채 감당률이 몇입니까? 저 사례는 1.8.
1.8. 저게 부담스러우면 여기 옵시다. 여기다 해줄 테니까. 자, 부채 서비스 1억. 순용업 1억 8천. 아, 잘 안 보인다. 그럼 부채 감당률은 몇이에요? 1.8이죠. 1.8이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순용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크다는 소리야. 그럼 순용업 소득 1억 8천으로 부채 서비스액 1억을 감당하기에 충분, 불충분? 충분. 자, 만약에 여기에 8천 나온다. 8천. 8천 나오면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0.8이야. 그 부채 감당률 0.8이면 순용업 소득 8천으로 부채 서비스 1억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0.8이니까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순용업 소득보다 부채 서비스가 더 커. 부채 서비스 1억, 순용업 소득 8천. 그럼 순용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 불충분? 불충분. 부족하다는 소리야. 부족하다.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내용도 있다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이제 부채 감당률.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부채 감당률 뭐라고 출제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1번. 지금은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약간 어려운 문제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은 부채 감당률이 수식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깊이를 더해가면 되니까. 부채 감당률이란 순용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OX? O. 2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머릿속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돼. 커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예?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럼 순용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OX? O. 둘 다 오라고. 자, 3번.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 부채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이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비용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OX? X.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X. 이렇게. 자, 이제 세 개의 비율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채 감당률 했고, 대부 비율 나오고, 지분 비율 나오고, 부채 비율 나온다는 거. 그럼 대부 비율이 뭘까?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 외우지 말고, 대부 비율의 수식 내우지 말고 생각하면 돼요. 자, 봐봐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에서 7억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70%. 10억짜리 아파트 담보 제공하고 7억 빌려왔다. 대부 비율이 70%야. 그러면 이때는 이제 대부 비율이 70%예요. 그럼 이제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지. 1억을 갚았어요. 그럼 1억을 갚았으면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이제 6억이 남은 거야. 이때는 대부 비율이 60%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또 1억을 갚았으면 10억에 대해서 5억밖에 안 남았죠. 이때는 대부 비율이 50% 되는 거라고. 이게 대부 비율이야.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여기 이제 융자액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융자액이라 융자 잔액이야. 융자액은 7억인데, 근데 융자 받았을 때는 70%지만 갚아 나가면 60되고 5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낮아져야 돼. 높아지면 안 된다고.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못 갚고 있다는 소리야. 연체.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비율은 낮아져야지. 여기 대부비율. 요 내용은 지금 볼 필요 없음. 대부비율의 수식만 알면 돼요. 근데 대부비율하고 같은 말이 저당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타인 자본 비율, 융자 비율. 지랄 같죠? 또 있어요. 담보 인정 비율. 다음 주에는 요 담보 인정 비율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 요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LTV 그래. LTV. 이걸 이제 LTV 그런다고 할게.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니까 토론회 할 때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말 쓴다고. LTV라고 그랬어요. 그냥 LTV라고 하지 말고 대부비라고 하지. 그냥 LTV 그러대요. 그분들은. 물어보고 싶어. LTV가 뭔데?
그거 있잖아, 그거. 그렇게 하겠지. 자, 그럼 이제 대부비율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비율 나오면 이건 남의 돈 비율이죠. 그럼 내 돈 비율을 있어야 되잖아요. 내 돈 비율 뭐라고 그래? 지분 비율.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뭐냐고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부비율이 먼저 나오고 부동산과 결혼은 남의 돈이 나오고 그 밑에 내 돈 나온다겠어요. 그럼 대부비율 나왔으면 그 밑에는 지분 비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대부비율이 50%래요. 그럼 지분 비율은요? 50이겠지. 그럼 대부비율은 일반적으로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겠죠. 낮아진다고. 하프 나갈 거니까. 그럼 대부비율이 만약에 높아진다고 해봐요. 대부비율이 60%가 됐다. 그럼 지분이요? 40. 대부가 80이면 지분은 2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50은 0.5. 50, 0.5. 이 두 개를 더해볼까요? 1. 오늘 더해서 1 나온 게 제가 두 개 배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에 더해서 1 되는 게 뭘 나왔어요? 상환비율 플러스 잔금비율. 상환비율 플러스 잔금비율이 1. 그 이번 시간에는 대부비율하고 무슨 비율 더하면? 지분비율 더하면 1. 대부비율 지분비율 더하면 몇이라고요? 1. 자, 머릿속에 무조건 대부비율이 나오면 대부비율이 나오면 그 밑에 지분비율이 나온다 하시라고.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그 밑에 지분비율. 더하면 1. 더하면 1. 자, 이번엔 부채비율. 부채비율도 애우지 마시라고요. 애우지 말고 아까 요건 했었는데 부채비율. 타인 자본. 그 밑에 자기 자본. 요렇게 나눈 게 뭐예요? 부채비율. 저당. 그다음에 지분. 나눈 게 부채비율. 부채, 자본 나눈 게 부채비율.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 대부비율 나왔네요. 그 밑에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나온다고요? 지분 비율 나옵니다. 요 두 개 더하면 몇이고? 1 되고. 그럼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그 밑에 지분 비율 나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눠볼 겁니다. 요거 뭡니까? 부채 비율. 자, 대부 비율.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더하면 1. 나눈 게 뭐다? 부채 비율. 자, 이번 순환에서 제가 준비한 투자로는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이렇게 힘든데 마지막에 비율, 부채 감당률이 가장 중요. 순용업소득. 그 밑에 부채 서비스액 나눈 거.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1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된다. 그래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힘들어도요. 기본서에다 체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기본서 280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기본서 280페이지에 자, 투자 결정 단계 나오는데 그 필요과 하단부에 281쪽으로 가면 영업수지 계산 그러면서 거기 순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가능 총수 쭉 나왔죠? 자, 그건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 공실 및 불량부채 및 옆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써놨네요. 제가 4가지 써놨죠. 불량부채가 똑같은 말. 횟수 불능채권, 횟수 불가능 임대료 수입,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 써놨잖아요. 제가 기타 소득 옆에는 영업외 수입 써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됐고 그건 자세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282쪽 갔더니 영업경비 나왔습니다. 영업경비. 영업경비 밑에 거기 참고라 나오죠? 참고가 아니라 핵심으로 바꾸세요. 핵심.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오른쪽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해봅시다.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 거. 공, 부, 소, 감, 소, 계, 자. 거기 네 번째 소득세 봐봐요. 소득세는 2개 해놨잖아요. 영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둘 다 영업경비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283쪽 갔더니 가운데 핵심이라고 나왔네. 핵심. 자, 거기 3번에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수보다 큰 편이지만 대출금이 없다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는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세전현금 수지는 세후현금 수지보다 큰 편이지만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이건 세금 낸다는 소리야.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영업손 말 잘못했네. 표현 잘못했어. 미쳤나 봐. 예. 자, 다시 해볼게요. 4번. 자, 미안합니다. 동영상 하신 분들 집중력 가지세요. 세전 현금 수지는 4번에 세후 현금 수지보다 큰 편이지만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이거나 이건 세금 안 낸다는 소리야.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세금 안 내죠. 그럼 세금이 없으므로 영업소득이 없으므로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동일할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284쪽에 매각현금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85쪽은 그동안 출제했던 계산 문제를 좀 수록한 거야. 자, 넘겨서 이제 286쪽에 투자 분석 기법의 체계, 그러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순현가법, 수익성취법, 내부순위법을 써놨습니다. 여기 이제 할인 현금 수지법 순수내 이렇게 하죠. 순수내. 287쪽. 287쪽에 핵심이라 나와서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는 방법 순수내하고 현가 들어가는 거. 그럼 순수내 현가 들어간 건데 그 1번 순현가법 옆에 연평균 순현가법 써놨죠. 순현가법하고 연평균 순현가법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연평균 순현가법 써놓은 거야.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288쪽에 핵심이라고 나온 거. 그 핵심이라고 나온 거 보면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가. 그 밑에 내부순위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 이꼴 현금 유출의 현가. 하살표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다음에는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뭘로 나눈다?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됐지요? 그거 하면 되겠네요. 자, 넘겨서 292쪽. 292쪽에 하단부에 표 나왔다. 표에 승수하고 수익률 수식. 승수 수식만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설명 나오고 이제 295쪽 가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나왔습니다. 비율 분석법에서 넘겨서 296쪽에 뭐 나왔습니까?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에서는 동그라미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유리하다. 1보다 커야만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세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개발론 가보도록 할게요.